선생님 이거 대사잖아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too. N구 화상영어 라이브. I love you. 안녕하십니까. 열린 JTV 서주영입니다. 전북기자협회 대선주자 초청토론회, 대선 지역을 묻다가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방송됐습니다. JTV는 대선 주자의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보여준 뒤 참여단체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와 취재기자가 이 토론회를 분석하는 내용을 추가로 방송을 해서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이 전북의 현안 등을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함께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주방송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대선 주자를 검증할 수 있는 방송을 공정하게 다룰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린 JTV에서는요, 시사 토론 프로그램이죠. JTV 시사 진단에 대해서 의견과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단체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JTV 전주방송 강혁구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열린 JTV 시사 진단에 대해서 논의하기에 앞서서요. 이 JTV 모니터 평가단의 모니터 의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견입니다. 시사 진단 토론이 구체적인 방안 없이 단순히 그런 문제 지적에 그친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토론이 마무리되는 게 참 아쉽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작자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심의 학교 신설 문제를 다룬 경우에 뚜렷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교육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원에서 해법을 찾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해서 금융 특화 도시를 육성하는 문제 역시 장밋빛 그림만 그린 토론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금융도시 육성은 사실 이제 금융기관이 전주로 많이 내려오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도를 하는 것인데요. 쾌도난마 같은 해결책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이나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대안 없이 구호만 외치거나 요란한 비전만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묻고 또 물어서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신도심 학교 신설 문제를 다룬 경우에 있어서 농촌 학교 통폐합을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주문이 있었고 실제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이 카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토론 주제를 좀 좁혀서요. 예를 들어서 금융도시로 키우는데 공학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식으로 토론 범위를 좁히다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그런 의견을 보기보다는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다 보면 좀 대안 좀 더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의견은요. 지난 1월 28일이었습니다. 이 전북목 찾기 잘 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패널들의 답변에서 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없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문제는 아마 전북목 찾기 그 주제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겁니다. 시사진단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목소리와 그리고 주장을 담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패널의 의견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출연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견이 객관성과 그리고 합리성을 띠고 그래서 시청자들이 고개를 충분히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관건이 있는데요. 어떤 출연자를 섭외를 할 거냐, 또 그리고 어떻게 반론의 기회를 보장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2월 11일에 방송된 한옥마을 상업화 논란. 이 전주 시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이를 공론화해서 시민 모두가 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참 이런 토론은 좀 자주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또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주 한옥마을은 이제 전주 전라북도의 자랑거리 그리고 네. 또 보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잘 나갈 거냐 이제 이런 그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한옥마을의 상업화 문제는 앞으로도 진지한 토론이 계속 꾸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바람이 잔뜩 부는 그 들판에서 이 모닥불을 하나 피워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전라북도에 이런 작은 불덩이 하나가 생긴 겁니다. 1년에 1,0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관광객이 적지 않거든요. 1년에 이런 그런 전라북도의 에너지를 전체로 이제 앞으로 이제 확산시켜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 한옥마을의 겉모습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채울 거냐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끈질기게 토론 주제로 이제 올려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JTB 전주방송은 앞으로도 이렇게 모니터 평가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보다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위원님, 이번 달 좀 관심을 끌었던 토론 주제는 어떤 거였고 그렇게 선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1월에 토론되었던 걱정되는 학교 대란인데요.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랫동안 농어촌학교 통합에 반대하면서 학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에서 학교 종량제를 두어서 학생 수가 줄고 인구가 주는 어떤 도에 대해서는 신규 학교를 만들려면 다른 학교 하나를 작은 학교를 폐교해야만 통폐합을 해야만 저 학교를 신설 허가해주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산 전주에서 신도심들이 구성되고 있는데 뭐 10,000가구, 20,000가구가 들어서면 학교가 필요한데 교육부에서는 그 학교를 지으려면 농어촌 학교라든지 다른 학교 하나를 폐교하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주된 토론인데요. 네. 그 토론 과정 속에서 현재 도교육청이 처해 있는 어떤 난감한 위치, 그리고 학부모들의 어떤 걱정, 그리고 교육부의 어떤 완감함 속에서 토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민들에게 현재의 원도심, 구도심, 농어촌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한 토론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 들어봤는데 이제 직접 토론도 진행을 하시는 강혁구 기자는 시사 진단 그 주제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그때 이제 주목되는 그런 이슈를 좀 선정하곤 하는데 특별한 뭐 기준이 있다면요? 예, 그 토론 프로그램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압축적으로 그 설명하는 단어가 그 여론 또는 그 판단 이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관심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하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 판단과 판단이 모이면 그 여론이 되는 것이고 그런 여론이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또 그리고 선거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오늘 그리고 또 미래와 맞닿아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공성이 높은 주제에 대해서 1차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또 도민들이 얼마나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청자위원께서 바라보시는 또 아쉬운 점도 분명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을 꼽으신다면요? 그 실제적으로 그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들을 함에 있어서 그 자기 주장들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것들이 어떤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토론의 과정 속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공허하게 각자들이 자기 주장을 하고 아무래도 시간이 좀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반절로 이렇게 뚫다 보니까 한 주제와 관련해서요. 그런 점들이 나타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뭐 토론 주제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다면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2월 초에 진행되었던 세계 잼버리 유치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이스카우트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야영을 하는 건데 너무 지금 세계 대회와 관련해서
그 어떤 패널께서는 이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면 공항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공항이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완공되는까지는 보통 짧아도 10년이거든요. 네. 근데 잼버리 대회는 2023년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전혀 공항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했고요. 또 이 청소년들이 야영 활동을 하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몇만 명이 온다 하더라도 그 새만금에서 유치가 돼서 한다고 하면 어디 들판에서 텐트를 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대학으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아직도 전라북도는 그런 세계대회 유치하면 마치 전라북도 그를 통해서 바뀔 것처럼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전반적으로 토론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토론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좀 의견이 있으시다면요? 예, 그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는 이제 새만금에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비판보다는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된다는 소망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담겨진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좀 비판적인 좀 시각이 좀 부족했다 이런 점은 충분히 저도 좀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강원도 고성에서 잼버리 대회가 그냥 치러진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강원도 고성이 굉장히 발전을 했다. 이런 증거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도 충분히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항 문제의 경우에도 이 공항이 지금 빨라야 2023년도에 그 착공이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당시 그 정무부지사가 착공을 좀 앞당기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역시 희망 사항이고 전라북도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에게 노력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네. 이 최근 시사진단 프로그램을 시청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회에 2개의 주제를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좀 변화에 좀 꾀하고자 했는데 이 시사진단의 변화에 있어서 장단점 그리고 또 어떠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두 주제로 바뀌면서 그 과거의 토론회처럼 이렇게 누주하지 않고 이렇게 좀 긴박하게 토론들이 진행되는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앵커 역할도 더 커졌고 그리고 두 주제를 다루면서도 강하게 그 주제와 관련되는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토론회가 이루어지는 점들은 과거하고 비해서 그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고정 패널이 이제 전문가분이 나오시는데요. 그 고정 패널이 좀 주제에 맞게 좀 몇 분이 더 있었으면 인력풀을 만들어서 정치 경제 예를 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 정치의 어떤 고정 패널 사회의 고정 패널, 문화의 고정 패널을 해서 이 전문가가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떤 그 관련 토론 주제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토론회 딱 시작 때 자료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자 역할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 기자가 그 방면 토론 이제 기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구색 맞추기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토론회에서는 좀 말 그대로 현장에서 따끈따끈한 이야기들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좀 더 생동한 감 있는 이야기들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어서 기자 역할을 높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고정 전문 패널과 또 현장의 소리를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또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1월 중순부터 나름대로 이제 적지 않은 변화를 프로그램에 주었습니다.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칫 이제 지루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좀 흥미를 좀 갖게 하자 이런 방향이 하나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마이너 주제까지 좀 소화를 해서 다양한 시사 문제를 접근하고 그래서 도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였는데요.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문제, 고정 패널 문제는 제작진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분야의 이제 고정 패널을 모시는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자 역할인데 기자 역할도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취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또 시각
또 그리고 다양한 견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프로그램에 넣도록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고민인 것은 토론 프로그램의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서 이제 고루 답변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점이 좀 고민거리긴 한데요. 이 부분도 역시 간추린 답변을 통해서 이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고, 한 가지는 이제 이 두 개의 주제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자칫 이게 좀 깊이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수박 겉핥기가 되지 않으면서 또 흥미와 관심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미와 관심은 물론이고요. 이제 좀 집중적으로 더 팩트 있게 좀 예.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열린 JTB는요, 이렇게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객관적인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전주 방송의 프로그램의 질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7년 전주 방송 시사진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뤄야 할 그런 주제나 방향 등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시다면요? 뭐 전체적으로 시사진단이 좀 연성화돼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이 지나고 나면 이제 대선 전국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전국적인 굵직한 정치적 이슈도 좀 시사진단에서 많이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김영기 의원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올해 이제 최대 화두가 그 대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리더를 뽑는데 저희 프로그램도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지역적인 관점에서 전라북도 도민들의 여론 그리고 전라북도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런 주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뉴스를 비롯해서 JTB 보도 프로그램에서 사실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한 발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주제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정말 그 집중이 되는 만큼 대선 주자들을 좀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분명 마련이 돼야겠고요. 뉴스에서도 다뤄지는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뉴스에서도 이슈를 좀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다양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열린 JTB 시사진단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JTB 전주방송은 공정한 보도와 또 정확한 보도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열린 JTB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